문제 305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죠? 그럼 선생님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니까 x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의 한 허근 라고 쓰면, 여러분 여기 쓰여있진 않지만 얘 영원한 친구 누구죠?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땐 요 마이너스 부르죠? 의 한 허근도 오메가예요. 같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한근이 오메가니까 당연히 뭐죠? 나머지 한 허근 역시 계수가 모두 실수니까 오메가 바인 켤레죠. 둘이 합은 얼마? 1입니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에요. 물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지요. 이게 우리가 얻어낸 주요 기본 조건들입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기억 조건이 만족되나요? 만족되죠.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하시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고, 당연히 오메가 바에 대한 해석도 만족하죠. 근이니까. 따라서 기억은 뭐다? 맞다. 이렇게 보세요. 니은 조건, 얘네들 같냐? 같죠. 1로 같습니다. 얘는 얘랑 같냐? 디귿은 이쪽에 넣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여기 쓰여 있어요. 마이너스 2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이쪽에 있는 걸 사용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 얼마입니까? 1이죠. 맞죠?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누가 있냐? 마이너스 2가 있죠. 답 마이너스 1.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를 같나요? 다르죠. 다음 몇 번? 3번. 정리. 311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해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해석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합과 곱의 형태가 보이는 거죠. 합과 곱의 형태가 보이면 그렇죠. 2차식을 생각하는 뭐로 풀어? 대칭형으로 풀어라. 아셨죠? 그럼 이제 이런 식의 풀이를 한번 생각해 봤고, 이제 풀어볼게요. x 더하기 y를 m, x 곱하기 y를 n으로 놓고 이제 풀이를 해보면 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y는 16. 여기서는 당연히 그냥 m 빼기 n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얘는 해석하시면 m의 제곱 빼기 2n은 16, m 빼기 n은 4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서 이제 푸는 거니까 n의 값은 얼마? 그렇죠. 이렇게 넘겨서 n의 값을 찾으면 m 빼기 4가 됩니다. 이 해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완성해 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m제곱 빼기 2배의 m 빼기 4는 16. 전체 해석하시면 m제곱 빼기 2m 8에 넘기면 마8 이퀄 0이죠. 따라서 m의 해석은 얼마? 마이너스 2거나 4다. 이게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다 조건을 적어볼까요? m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n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그렇죠. n의 값은 마이너스 6이죠. 두 번째 조건, m의 값이 4일 때 n의 값은 얼마? 0이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의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나왔어요. 지면 관계상 이만큼 지우고 해석하겠습니다.
선생님 칠판을 좀 지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들을 우리 열심히 구한 주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옮겨서 연이어 해석을 해보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부분이죠. 정수 xy입니다. 맞죠? 자, 요식을 좀 발전시켜 보면은 m은 뭐냐면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6이에요. 또 하나의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두 군의 합이 4고 두 군의 곱이 0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1번 경우, 이런 경우를 2번 경우라 놓고 해석을 해보면, 자, 이제 구한 거니까 지울게요. 1번 경우의 해석에서, 물론 여러분 이제 보시면 합과 곱이니까 2차식을 부르세요. 얼마? t의 제곱 빼기, 잘했죠? 이런 2차식의 두 군을 얼마? x, y라고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 이것은 맞아요? 정수인 두 군을 갖지가 않아요. 여기 두 군이 모두 정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번 조건은 이제 보면서 확인했을 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2차식을 꾸며가지고 인수분해를 유도해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정수가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1번 조건은 만족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보고 지우세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좀 지우고 또 2번을 풀어보면은 역시 합과 곱이 보여지고 있지요. 따라서 2번 해석은 합, 곱, 0이죠. 빵. 이것에 두 근을 x, y라고 놓는다면 t의 값은 얼마? 0 또는 4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t가 0 또는 4라는 건 x가 0이면 y는 4고, 혹은 x가 4면 y는 0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문제풀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뭐든 상관없죠. 무조건 세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들의 세제곱, 따라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always 64라는 게 기억되고, 그때 답은 5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립 방정식에서 합과 곱의 형태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2차식을 생각하는데, 그 2차식이 이런 게 2차식이죠. 부르는 거. 대칭형. 따라서 합의 형태를 m, 곱의 형태를 n으로 놓고 문제를 접근해 보십시오. 정리. 문제 31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이해되세요? 여러분, 실수라고 하면은 판별식 d가 0 이상이고, 내지는 뭐가 있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라는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뭐라고? 실수라는 얘기를 보면은 판별식 d는 0 이상 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라는 조건으로 자체 0을 만들어서 푸는 풀이법이 있는데, 아셨죠?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말이 힘들어요. 따라서 뭐라고? 판별식 d는 0 이상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수 조건에서 판별식 d가 0 이상인 걸 만족하려면, 그렇죠, 한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해야 되죠. 한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이에요. 아셨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2차식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 여기서 이런 장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얼마죠? 그렇죠. x 빼기 2가 되는 이 값을 밑에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이런 식이 이제 연립된 한 문자의 식이 탄생하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x제곱, x제곱,
2배의 x제곱,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얘 넘기면 라는 특징을 만족하는데, 지금 x, y가 모두 실수니까 이 친구의, 그렇죠, 판별식 D를 작동하면 2로 약분하시면 얼마? B'의 제곱, 그쵸? B'의 제곱에 4항 곱하고 빼기 4항 곱하고 AC입니다. 라는 결과가 당연히 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실수니까. 그래서 이를 전개하면 이거 4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2a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양쪽이 2로 약분하시면 a는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즉 a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1. 여러분 실수 조건에서는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실수 조건에서는 두 개를 판단하시고 조건에 맞춰서 무엇을 쓸지 꼭 선택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정리. 문제 316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106이고요. 각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154입니다. 처음 수를 구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떤 두 자리 자연수를요, 선생님은 x, y라고 표현하면은 이 값은 x 곱하기 10 더하기 y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6이고요. 각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숫자의 합, 즉 xy 더하기 yx라고 칭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 10x 더하기 y 플러스 10y 더하기 x의 해석이 154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들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x, y에서 11 맞지요? 라는 특징이 만들어지고 11로 약분하게 된다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14의 효과를 보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14를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때 이 조건과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조건을 연립해서 x, y를 찾자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선생님 이렇게 풀어볼까요? y라 하면 14 빼기 x니까 이 식을 본식에 대입해서 풀면, 즉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얼마? x제곱 더하기 14 빼기 x제곱은 106 맞죠? x제곱에 14의 제곱은 196 보세요. 28x 플러스 x제곱은 106입니다. x제곱 2배의 x제곱 빼기 28x에 이거 넘기면 그렇죠. 90은 0이죠. 2로 약분하세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4, 9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x의 모양은 4 또는 9예요. 맞죠? 따라서 x가 4가 나오면 y는 얼마? 9고 x가 9가 나오면 y는 4예요. 이해하셨죠? 됐나요? 그런 상태에서 이상하다. 쏘리 4하고 36인데 미쳤나봐. 띡 뭐죠? 5입니다. 5. 네. 띡 지우겠습니다. 얼마? 5죠. 5. 미쳤나봐. 쏘리. 그런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해석이 10의 자리 숫자 좀 큰 거죠. 따라서 얼마? 10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즉 95로 답을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이해하셨죠? 이 문제의 주요 풀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두 자리 숫자를 해석하는 모양이죠. 정리.